빠뜨렸는데요. 그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산 기념사업회는 통일혁명과 포가 말그라 매산입니다. 박길의 기념사업회.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통일을 연명하는 사람들, 그래서 18년 1월 13일 날 6주기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2년 7개월이 됐고요. 박길의 선생은 남원 금지 출생, 26년, 전남 26년도에 전남 남의 예. 네. 저는 그 선친이시고 저는 이제 큰 아들입니다. 큰 장남이시죠. 저는 이제 60세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74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유신 헌법에 반대하시다가 그 당시에 그 단체 이름은 민주수호 동지였고 박기현 선생은 거기 회장이었는데 이들이 68년도 신용복 선생 등등해서 통역당 사건으로 한번 간첩 조작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재건한다는 식으로 또 조작을 해가지고 72년도에는 그 권낙기 그 3부자 그걸로 통역당 재건이로 엮었고 또 74년도에는 진규현, 박길의, 강을성, 김태열, 박석주, 이동현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해서 지정관의 5명 이렇게 나가는 통역당 재건이 사건으로 또 조작을 해가지고 10수명을 간첩당 사건으로 그 당시에 공주판 머리뉴스로 2주간을 때렸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로 자세히 봤는데 어머님도 불고지죄로 집행유예 서순자에서고 33년생인데 그랬는데 저는 어린 나이인데 제가 3년 동안 쓰고 있던 회화를 위한 영어 녹음기가 있었는데 아버님 선물 주셨어요. 그게 간첩단 사건 그 뉴스에 나오는 간첩단 사건 물품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첩 조작 사건에 간첩단 그 도구로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제 녹음기가 갑자기 없었어요. 학습기가. 그래서 저 새빨간 거짓말 조작이라는 걸 저는 알았고요. 어린 나이에. 그들이 불법 감금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 1개월, 2개월 가까이 점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전화 도청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법 감금을 하고 고문 폭행을 하고 조작 기소를 해가지고 간첩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터트리는 거예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신영보 선생도 그렇고 전주교에서 만났지만 박기현 선생도 그렇고 통역단 통짜도 모른다. 민주수호 등재했고 유신헌법에 반대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제 고문에 의해서 또 납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고문에 못 이겨서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 조사관이 군 보안사예요. 민간인을 조사할 자격이 없는 그들이 싹 삭제해버리고 내가 불러준 대로 써라.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8일 날 제시가 결정됐는데 결정문 9페이지에 그게 나옵니다. 저는 조작됐다는 거. 근데 생존자는 이미 무죄 선고가 났어요. 물론 문학파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이 통일당 재건 사건을 엮었던 지정관 외 5명이 18년도 5년 만에 18년도 6월 달에 개최가 돼서 8월 달에 바로 무죄 선고가 났고 또 우리 이제 직소 이제 또 동기였던 이동현 씨가 18년 8월에 개시가 돼서 11월에 바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첫 공판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느냐 판사가 검사 할 말이 있느냐 뭐 시간 끌 거 있느냐 바로 그 다음에 결심 무죄 선고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이미 주역이었던 진규현, 박길의 이분들이 역시 고문 폭행 조작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들이 다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무죄 취지가 다 나와요. 그러나 고인이기 때문에 유족이 별도로 또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규현 저쪽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남으로서 어머님, 큰누님, 남동생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진규현에 얹혀있는 재심 청구를 그래가지고 1년 2개월 이상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놔두고 단독으로 박기래 선생으로 재심 청구를 해서 우리가 1년 2개월 늦게 했는데 먼저 단독으로 개시가 됩니다. 저쪽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5월 18일 날 우리가 기일 지정해달라고 하니까 5월 18일 날 어버이날 서순자 여사가 33년생이니까 88세예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도 있고 뇌혈관 치매도 있고 그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살아있을 때 좀 해줘라. 이런 이제 탄원서 의견서 이런 것도 10여 차례 제출했는데 그런 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가지고 5월 18일 날 서순자 여사를 의식한 것 같아요. 5월 18일 날 재심 결정을 딱 통보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여 차례 의견 탄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8년 12월에 단독으로 재심 청구를 했던 그 무죄 취지의 내용을 그대로 재판부가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재심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생존자들도 무죄가 났고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다 생각.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제일교표 진디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학 동창 박현영이 중대법대나고 대학원 고려대학원을 나오셨는데 중대 동창이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일교포가 됐어요. 그래서 민단 공경지휘 부단장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납치해서 먼저 친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국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북한의 연구도 하나도 없고 오직 민족주의자로 한 예를 들자면은 대종교도소, 전주교도소, 서울 서대문 구치소부터 이렇게 거쳐갈 때 조금 후에 제가 보이니까 77년도 정도에 김대중 선생이 내란무죄로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왔어요. 박해 선생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이 여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는 나오시는데 김대중은 다오시는데 동시에 이렇게 또 접견 시간이 막 됐어요. 이번엔 이 여사가 와서 저 어머님 서순자 여사한테 오늘 같이 체인지에 면회를 하자. 자기가 간수한테 얘기해놨다. 그래가지고 제가 김대중 선생 여기 들어가서 면회하고 또 나와서 아버님 면회하고. 그러니까 이 여사는 자기 아들 김원골 지금 미나에 저기 있잖아요. 김원골이 저보다 한 2-3살 어려요. 그 당시 중학생이었어. 저는 모르는데 같이 박기래 선생님하고 그렇게 지그재그를 했는데 그때 김대성이 한 말이 고생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이겨내라. 곧 민주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달덩이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참 어린 나이에 그 자태가 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당시에 박기래 선생님 선친이었는데 김대중 선생의 아버지 말고는 가장 존경할 분으로 느껴지고 그 후부터 이렇게 뉴스를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전문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제외한 분 중에 김대중 선생이 가장 존경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기래 74년도에 구속돼서 75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몇 년 후에 재심 청구를 하고 또 기각돼서 마찬가지로 사형수로 74년도부터 따지면은 9년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75년부터 따지면 8년간 사형수 미결수로 수갑을 차고 24시간 차고 그렇게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게 헌정사상 최장이랍니다.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처형을 하거나 무죄로 감형을 무죄 아니 무기로 감형하거나 하는데 사형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9년간 이렇게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요, 그 진대현, 박기래, 그 다음에 이게 주역이라고 친다면요, 동기들이 또 있잖아요. 또 나머지 동기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10년 받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참 죄송한데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엠네스티 국제 사면위원회에서 계속 구매운동을 해주는 김수환 수충이 그때 앞장섰어요. 이렇게 배들하고 이렇게 명도해주고 이렇게 면회 와가지고 아버지를 현지교 신자를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분이 앞장서고 또 이제 우리 가족이 윤보선, 김대중, 김영사 다 찾다니 백인 서명도 받고 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하니까 국내외적으로 구명운동이 진디언 박기를 석방하라 하니까 진디언 박기를 못 죽이고요. 박정희가 그 밑에 분들은 밑에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동지들은 오히려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데 그 중에 광주 김태열 열사님 경우에는 관도 아니고 그냥 자루에 시체를 내보냈어요. 그게 연락이 왔어요. 그 부인이. 근데 그분 아들이 김정호라고 전남 김정호라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처형 당했구나. 저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그 아들, 그 광주 김태열 씨 아들 장남 저랑 동갑인 아들이 또 날개 없는 새, 깨진 병 이런 것만 그리고 수재였는데 비관하다가 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어머님이 어머니를 놔두고 먼저 죽었는데 끔찍하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씨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듯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찾아가려 못했는데요. 그렇게 동지들한테 참 죄송함을 가지고 아산기념사파회가 오직 박정희 선생과 통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희생자들의 동지들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는 재심이 개시돼서 무죄 선고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동참하는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 동참을 통해서 무죄 선고가 나면 형사보상금, 국가배상금이 나옵니다. 형사가 민사로. 그게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17년을 사로잡기 때문에 사형 선고 받고. 그래서 그거를 형제들, 부모 형제들한테 제가 확약, 그 일부를 아산기념사파에 기부한다는 확약서를 이렇게 인감까지 첨부해서 공중, 그래서 좀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올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상금 받은 것이 박기래 선생에 대한 국가의 사죄 차원이니까 박기래 선생을 위한 아산기념사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부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공언했고요. 그래서 청사진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강연장도 필요하고 기념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면 강연장은 다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면서 또 통일 강연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방문함도 기념관 이렇게 열어놨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굉장히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박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유지들이 있고요. 그런 차츰 하나씩 공개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산기념사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다른 건 막으시는데 제가 최근 사이에 돈, 명예, 건강, 가정 다 잃었어요. 네. 그래서 남은 건 목숨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아산기념사파만 하나님이 안 막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신다. 제 마음속에 영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갈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충 목사님, 이정 목사님, 이런 한상열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또 구체적으로 최상현 목사님과 만나게 하시면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게 영광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드리고 식사하러 가시죠. 자세한 건 병원의 앞뒤장에 또 있습니다. 아이 오늘 얘기를 안 했다면은 이 세상에 진실을 참 모르고 또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겠냐 하는 너무 좀 뜻밖의 얘기도 긴 순간을 정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해 선생은 너무나도 들어보니까 훌륭한 분이고 또 그게 못지않게 참 우리 차제대주 우리 박향 선생 우리 참 대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마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억압적인 정권하에서 참 인권과 민권의 침해, 참 개인으로서 겪지 않아야 할 참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우리 박창선 대통령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께 상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도를 보셨다가 그래도 물론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 뜻은 다 세상에 밝히지 못했지만 아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으로 지금 바꿔지고 쭉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박기래 선생님의 그 무죄 또 명예회복 또 우리 유가족들의 참 그 뜻을 선친의 뜻을 달려서 참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합력해야